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협소하고 좁은 그런 기와 변 사이에서 이뤄지는 아주 절묘하고 환상적인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가 여기에 한 집을 거의 내려고 하는 와중에 백에게서 이제 치중 일격이 들어온 그런 장면이죠. 자, 뭔가 흑의 입장에선 거의 살아있는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딱 급소 자리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 돌이 이제 눈의 가시거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흑이 이 눈의 가시거리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면서 이 흑대마에게 깨끗한 삶을 선물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살짝 생각해 본다면 패까지는 어렵지 않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패조차도 내주지 않고 이 흑대마를 깨끗하게 살려내면 성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마법 같은 일을 버려낼 수 있을지, 자, 모두 다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집을 뭔가 방어하는 것이 일감 중에 하나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백돌한테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묻는 것인데, 백이 뭐 이렇게 나가준다면 흑은 이런 수는 이제 여기를 단수치기를 원하는 그런 수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아 빼게 되면 요 한 점을 따내봤자 옥집이라서 자, 이 흑대마가 바로 함락이 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여기를 뒀을 때는 이 두 점을 통째로 잡아가는 것이 좋은 수가 됩니다. 자, 백이 이쪽을 뒤늦게 반격을 가해봤자 흑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도를 이제 구출할 방법이 없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백이 다른 경로로 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여기를 단수 쳤을 때 이 두 점을 잃는다는 것은 여기가 이제 진짜 집이 나게 되면서 이 흑대마는 깨끗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렇게 흑이 한 집을 냈을 때 백이 이렇게 호락호락 응수를 해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기를 뒀을 때 흑이 막아간 만큼 자, 백의 입장에서는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를 잘 찾아낸다면 여길 나를자를 해가지고 요 한 점을 버림돌로 삼아주게 된다면 여기에다가 옥집을 흑한테 선물로 줄 수가 있죠. 자, 이것은 뭐 백이 손을 빼더라도 흑이 두 점을 잡아갈 수 있는 재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흑돌 전체가 자연사로 잡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흑이 조금 다른 구상을 해봐야 되는데 글쎄요, 요렇게 두면은 이제는 이 돌을 잡아 끌어가지고 살려가게 되겠죠. 자, 어디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집을 추가로 낼 곳은 보이질 않게 됩니다. 자, 역시 흑의 입장에서는 공격이라기보단 방어 방법이 너무 정직하게 한 집만 받아가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여기를 두더라도 요 집은 지켜낼 수 있지만 여전히 나를자를 두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길 끊어서 흑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옥집밖에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흑은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가 한번 통할까요?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봄직한데요. 자, 문제는 백이 여길 단수 쳤을 때 이 집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와서 이렇게 돌려치기를 해봤자 백이 빵 따내버리면 단수를 칠 때 쉽게 이어주더라도 한 집은 확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집이 문제이죠. 백이 이렇게 바깥쪽을 슬슬슬슬 조여간다면 결국 최후의 일격, 항상 그렇듯이 사활은 한 집은 잘 내주더라도 나머지 한 집만 잘 파워를 하면은 이 대마는 함락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로써 여기에서 이 집을 뭔가 좀 이도를 버리고서 살릴 수 있다라는 느낌은 들질 않죠. 자, 뒤늦게 살려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백이 역시 요 정도 바깥쪽에서 이렇게 메꿔준다면 자, 이 궁도 자체가 너무 협소해요. 이렇게 단수를 쳐봤자 3궁 그냥 넓혀가는 것이 있는데 자, 얼핏 보면 빅으로 보입니다만 나중에 백이 여길 둘 수 있고 흑이 손을 뺐을 때 나중에 이렇게 한 수를 더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4궁으로 흑대마가 모두 잡혀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 4번은 사실 좀 선택지가 많죠.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요 안쪽에서 출발을 하더라도 넓혀줄 때 이렇게 잘 좁혀주기만 한다면 결국은 5궁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궁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형태는 안쪽에서 출발하나 바깥쪽에서 출발하나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이렇게 두더라도 될 것 같고요. 자, 흑돌은 잡혀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흑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감이 좀 나오게 되죠. 자, 흑은 과제가 두 개예요. 지금 방어만 해서도 안 되고
공격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는 게 있을까요? 좀 더 넓혀가는 거.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한데, 자, 이거는 단수를 쳤을 때 여전히 넉 점을 버리고는 살릴 수 있는 각이 잘 안 나오거든요. 너무 모양이 좁아서 뭐 이렇게 해도 찝으면 여기가 옥집이 되고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백이 손을 빼주더라도, 자, 이것은 뭐 삼궁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어 보이죠. 따내봤자 이렇게 뒤로 한번 스텝을 빼주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또 이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것은 좀 궁도가 넓기 때문에 살짝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궁도 형태로 잡으려고 하면은 이제는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곡사궁이 나오거나 따내봤자 이렇게 치중가도 안 되죠. 자, 그렇다고 뭔가 오궁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데 흙이 과연 이렇게 단수를 쳐줄까요? 자, 이렇게만 해준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흙이 아둥바둥 움직이더라도 오궁을 면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흙이 침착하게 여기를 먹여쳐 준다면,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또 번개사궁 형태를 만들어내면서 여기는 옥집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이 자리는 이미 두 집이 나져 있게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백이 선택지를 좀 잘못 선택해서 그런데 이렇게 집을 깼을 때 지금은 역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바깥쪽을 최대한 줄이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해주고 여기를 단수를 치더라도 이거를 살려가지고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계속 줄여가다 보면 따내도 먹여칠 줄 알고 나가도 씌울 줄 안다면 결국은 삼궁을 내줄 수가 있죠. 자, 전체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심할 거는 이런데 이제 끊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흙을 잡으려다가 백돌이 지금 스스로 이적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안 두는 이만 못합니다. 안 두면은 차라리 이렇게 삼궁으로 흙을 잡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것이 가장 쉽고요. 나는 조금 더 깨끗한 걸 읽어낼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를 붙여가서 흙이 막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꼬부려 가지고는 뭐 두 집이 날 가능성이 빵프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막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렇게 붙여가지고 궁도를 압박하는 것도 좋은 공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여기를 끊어도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흙이 요도를 제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 아무리 아둥바둥 해봤자 백이 자체 수상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흙대마를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결론이 나왔죠. 공격은 안 된다는 거예요, 흙이. 방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수행을 해내야 되는데, 자, 두 가지는 이렇게 됩니다. 요 한 집을 지켜내면서 요 백돌도 공격을 할 수 있어야지 성공이 된다는 얘기죠. 자, 바로 그 방법이 여기를 갖다 붙이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백이 요 한 점은 이제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흙이 이어가면은 바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부터는 먹여치고 노력을 해봤자 뭐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백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죠.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단수치고 나서 여길 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자, 백이 이렇게 둬준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당연히 백은 버티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끊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것은 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흙이 한번 이렇게 여유있게 늘어주더라도 흙은 이쪽 뒤로 돌려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백이 수렁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백은 패를 내려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가장 적은 방향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쳐주면 확실하게 패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흙은 이을 수가 없어요. 백은 이제는 돌을 살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런 만큼 흙은 요 백돌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이 패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 백에게는 위안거리가 됩니다. 자, 흙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뭔가 좀 다 된 것 같긴 한데 살짝 좀 아쉽거든요. 자, 그렇다면 공격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끊기만 하더라도 패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을 수가 없어요. 따내서. 그리고 흙은 결국은 이렇게 따내야 됩니다. 자, 백도 여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모양이 여기를 쳐도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제는 이걸 두면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어차피 패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요 패를 이기면은 흙이 굴복했을 때 흙돌 전체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혼자만의 수익기를 하기가 좋은데요. 여길 쳤을 때는 다시 또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단수를 쳐서, 자, 이젠 따내는 한 수죠. 그때 이렇게 침착하게 2점을 따내줍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좀 난리가 났죠. 백이 2점을 살리자니 요 양쪽을 모두 한 방의 집으로 만드는 묘수, 양호구가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은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자, 요 자리가 옥집이 됩니다. 반대로 여기를 두더라도 이렇게 두면은 여기가 옥집이 되는데, 요 가운데 자리를 찾아낼 수 있다면은 이렇게 튼실하게 두 집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백이 요 2점을 안 살리고 여기 집을 깨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여기 집을 옥집을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를 따냈을 때 여기를 먹여치는 타이밍을 가져가려고 둔 거거든요. 하지만 흙이 이렇게 따내줄 리가 없습니다. 여길 따냈을 때 이 돌이 나중에 모양 자체가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럼 결국 이어야 되고 여길 이어서, 자, 백은 흙을 놓쳐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을 끊고 그냥 패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것이 백한테는 좀 유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흙은 반쪽짜리 정답표를 받아들게 되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쪽을 과연 늘어야 했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은근합니다. 백이 이제는 여기를 타격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여기를 끊어서 결국 이 2점에 대한 공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성공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하지만 백의 최후의 반격은 바로 이 넉점을 다시 한번 단수 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골칫거리란 말이에요. 잊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끊기면, 자, 이거는 패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두고 흙이 뒤로 치면 요 한 점만 버려줄 수 있다라면은 지금 흙돌이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렇게 결과를 만들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둬야 됩니다. 단수를 치고요. 따내는 걸 허용을 하고, 자, 이렇게 두면 될까요? 자, 이 수가 다시 한번 흙을 위험하게 만드는, 끊기게 되면은 따냈을 때 연결해서 정말 흙돌을 수렁에 빠뜨리는 그런 나쁜 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흙은 요 한 점을 잡아낼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옥집 전체가 다시 한번 잡혀버리게 됩니다. 자, 흙은 어쨌든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최선의 결과를 찾아서 이쪽을 따내고, 자, 백이 만약에 연결을 짓는다면 요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을 넓혀서 어느 수가 됐던 간에 이렇게 넓혀가지고 다음에 이 백 한 점을 따내는 것을 준비하면서 요 패라는 결과를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패는 백이 집으로도 많이 이득을 봤어요. 자,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나왔던 패보다는 결과가 좀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를 흙이 이겨냈을 때 방금 전에 백이 집으로 어마무시하게 이미 득을 본 상황이거든요. 자, 어쨌든 또 패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떤 수가 문제였길래 과연 계속해서 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걸까요? 자,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붙여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이곳을 붙여 놓지 않고는 이 문제를 논할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뒀을 때는 이렇게 둬도 패였죠. 그 다음에 이쪽을 뒀더니 요 자리를 계속해서 잃는다는 것이 가십거리란 말이죠. 이 눈의 가십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수, 바로 장문을 살짝 완만하게 두어주는 것이 기똥찬 묘수가 됩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바로 백이 따냈을 때 대응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됩니다. 요 집을 지킨다라고 해서 이렇게 뒀다가는 백이 요 꼬부리는 수 한 방에 흙이 녹아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는 이 백도를 멈춰 세울 수가 없어요. 흙이 뭐 요 한 점을 제압할 수 있지만은 그 한 점 가지고는 두 집을 논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옥집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흙은 이번에는 여길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집도 만들면서 백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요 빈상각의 묘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수가 정말 잘 안 떠오르는데요. 아까 방금 백이 뒀던 것처럼 두는 것은 백이 뭐 그대로 이 돌이 도망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자, 흑이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자, 그럼 백이 다른 방법으로 흑을 공격을 해봐야 되는데, 자, 흑을 공격하는 것은 일단 쉽지가 않아요. 먹여치는 것은 뭐 될 리가 없고요. 자, 그렇다고 여기를 잇고 있기에는 여기를 그냥 메꿔버리면 계속해서 흑이 이쪽을 잘 지켜내고 있거든요. 뒤늦은 수상전은 아무것도 만들어주질 못합니다. 나중에 따내게 되면 이미 독립된 한 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치중은 특별한 역할을 해낼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래서 백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지금 결국 이 두 점이 다시 제압을 당하게 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백도를 살려낼 수가 없죠. 자, 최후의 일격, 바로 이렇게 두어갈 수가 있는데, 자, 이때 흑이 살짝 조심하면 됩니다. 자,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까요? 이렇게 수익기하기가 좋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흑이 꿈꾸는 그런 변화도가 될 수 있는데, 의외로 실전에 이러면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 다 된 밥에 코가 빠지는 그런 경우인데, 백이 여기를 늘어서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주면은 뒤로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흑이 살아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백이 여기를 쑥 빠져주면은 다시 한번 패라는 함정에 흑을 빠뜨리고 말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흑은 요 단수를 치기 전에 주의를 살짝 기울여서 공격하던 거 마저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백은 끊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때 단수를 치면은 백은 따낼 수밖에 없게 되고, 이 패 이기는 거 여부 상관없이 이렇게 뒤로 돌려차게 되면 완벽하게 한 집을 더 추가로 이 자리에다가 확보를 하면서 흑 전체를 모두 깨끗하게 살려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자, 일단은 흑이 요 한 집을 만드는데 성공한 장면에서 백이 요 수가 아니라면은 비교적 좀 쉽게 살아있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뭐 이렇게 치중화도 막아주면은 치중 가는 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백이 뭔가 좀 이런 데를 미끄러져 가는 건 여기를 치받기만 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붙이는 것을 막아 세웠을 때 백돌이 그대로 잡혀버리는 모양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사는 모양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백이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와가지고 흑을 공격했을 때 정말 이 돌이 생선의 가시 같은 그런 느낌, 아주 답답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수였는데요. 자, 그래서 보셨다시피 그냥 한 집 내는 것은 이렇게 쑥 빠져버리면은 불가능합니다. 두 집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는 것도 백이 쑥 빠져나갔을 때 도저히 살 수 없는 궁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공격이지만 여기에 있는 집을 방어해내지 못한다면 이 흑대만은 다시 한번 함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넓혀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고, 가장 깨끗한 공격은 이거지만 설령 이 끊는 걸 못 보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궁도를 조여가더라도 백돌이 모두 함락되는 것을 흑돌이 모두 함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얻은 결론, 이것도 지키고 이 백돌도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상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치자니 단수 쳐가지고 패를 내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늘어가지고 이제 좀 패를 안 내주나 싶었는데, 이렇게 반격을 했을 때 잊고 있을 수가 없더라. 그러면은 결국 단수를 치고 따내서 다시 한번 따내서 이 패를, 지금 백이 손실을 훨씬 더 적은 패를 흑이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까도 패였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이 패를 이겨냈을 때 집으로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닌 그런 패이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조금 덜 좋은 패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됐기 때문에, 자, 바로 이 집도 지켜내는 묘수, 한 발짝 더 물러서서 관망을 하게 되면은 이 백도를 깨끗하게 제압을 할 수 있었는데요. 백이 조금 다른 변화구를 두더라도 안에서 결국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촉촉수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뭐 9번을 안 둬도 되겠네요. 결국은 따냈을 때 요것만 잘 확인을 해준다면 백도를 모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마찬가지로 백이 요 한 점을 따냈을 때 요 자리를 이렇게 찝어가서 백이 여기를 도망갔을 때가 살짝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여기를 한 번을 더 막아주고 둔다면 이 백돌 두 점을 깨끗하게 제압을 하면서 아름답게 이 흑돌에게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굉장히 뭔가 좀 심플한 공격이 나올 것 같았지만 흑의 입장에서 완만하게 장문을 씌워가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빈상각 묘수까지 볼 수 있었다면 이 흑대마를 완벽하게 살려낼 수 있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